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최근 들어서 부쩍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매우 저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몸을 사려야 되겠다, 일단은 시장을 좀 관망을 하고 좀 지켜보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좋으십니까?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지금 시장은 제 기준에서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맞고요.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지수가 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 버렸죠. 최근 3, 4거래일, 4거래일 보면 매일같이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군들도 숫자의 빈도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 가운데 다가오는 이번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죠. 다음 주에 FOMC 금리 인상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경제지표 발표 등등의 이슈들이 산적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데이터에 능한 사람들 또 메이저들은 얼마나 더 조심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시장이 녹록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최근 며칠의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사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시장의 음봉의 개수가 월등히 많고 양봉의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하루 종일 원웨이로 올라간 날수는 정확히 말해서 11월 중순 이후에는 딱 4일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외 대부분의 종목의 날들은 지수가 음봉인 가운데 테마주 순환매만 철저하게 펼쳐졌을 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현상 유지 정도만 하면 잘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가야 될 시점이며 박스권 하단 구간을 어디에 형성을 할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형성이 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어떠한 좋은 종목을 이번 하락 파동에서 잡아낼지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 매매만 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그런 종목에서 일정 부분 수익 종목을 발굴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이 박스권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스권 장세 과거에도 그랬고요. 굉장히 길었죠. 5년, 6년간의 박스피 구간에서는 항상 유행하던 매매 방법이 있어요. 추세 매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박스권 하단에서 종목 테마 섹터의 순환매 가운데 이 하단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탄생을 하면서 단기 이 순환매 장세가 매우 활발하게 펼쳐졌던 게 과거 박스피 장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수는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가운데 박스권 장세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즉스는 높은 확률로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은 막혀 있지만은 그렇다고 지수의 하단을 깰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시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분명히 좋은 종목군들이 이런 박스피를 만드는 과정 속에 동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그런 종목군들이 내려왔을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종목에 지금 분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테마로만 종목을 봐버리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가 적응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뭐 필요 없는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가야 될 시점이며 박스권 하단 구간 형성 과정 속 좋은 종목군들도 분명히 동반 하락하는 구간에 곧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장인데요. 어찌되었던 왜 기다림이 필요하냐라는 거는 어찌되었던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그러니까 세만여의
내만장의 날이라고 하죠. 지수, 선물, 옵션, 개별 종목 등등 동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또한 이게 연말에 있는 올해 마지막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청산할 거는 강하게 청산을 해버릴 거고, 내년을 위한 포지션을 잡을 종목군들은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미처 우리가 닥쳤을 때는 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아예 그 대응이 안 된다면 진입을 안 하면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도 시장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하락 장세가 연출이 되었네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2%가 좀 빠지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웠고, 특히 오후장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수가 무너지면서 투매처럼 좀 발생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종목군들 하락폭이 오후에 좀 많이 늘어났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환율도 조금 지켜보면서 환율의 급등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보면서 오늘은 좀 지수 종목군들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면 파월의 연설 이후 시장은 잠시나마 환호하였으나 그 이후 줄곧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긴축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는 쏙 들어가고, 다시금 긴축 우려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로 시장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 증시 나스닥이 2% 가까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최근 지속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로 인한 애플의 생산량 감소가 애플의 타격을, 그리고 그 타격이 다시 삼성에 타격을 주는 흐름 속에 미국의 1등 기업과 한국의 1등 기업의 주가가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파월 발언 이후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가 줄 것을 개인적으로 기대했으나, 시장의 부족한 유동성과 여전히 다가올 12월 FOMC 금리 인상을 기다리다 보니, 그리고 국내의 경우 당장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 일정을 앞두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날로 짙어지는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참 반복되고 또 언제나 그렇듯 시그널을 주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시장을 끌고 가던 네옴시티 및 리튬의 이 빅 테마가 저물어 가면서 뜬금없는 우선주들의 상한 랠리가 아주 작은 단소로 시장에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장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우선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최근에 시장의 테마들이 너무나 빠르게 순환이 되는데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왜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가는지 참 알 도리가 없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 우직한 테마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즉 이럴 때일수록 뭔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빅 테마가 없기 때문에 뜬금없이 그런 섹터에서 순환매가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시장이 장 초반 반등 후 지속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시가 이후 줄곧 하락 모습이라 어제보다 더 쉽지 않은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정을 앞두고 있기에 그러한 심리는 내일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바, 매매를 한다면 장 초반 짧게 그리고 오후 장 후반을 노려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지수적으로 박스권을 지켜주는지 혹은 이탈하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면밀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의 박스권을 체크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좋은 종목 또한 동반해서 떨어질 것인데요. 그건 아주 좋은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단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극심하게 밀리면 지수의 반대급부로 오를 수 있는, 즉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생기는데, 그럼 반작용이 생기는 종목군들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이 피해야 될,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을 하면 당연히 지수 연동이 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동반해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지수 연동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야 될 섹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수의 하락의 원인이 예를 들면 긴축의 우려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뭐 부채에 의한 하락이라든지 각기 이유가 존재합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발발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천연가스와 곡물 테마를 엄청나게 들끓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 금리가 막 올라갈 때 SCI 평가 정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에 의한 시장의 하락에 반대급부로 금리 인상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용하는 종목군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과 반전의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섹터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런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한쪽에서는 해지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장 하락의 원인에 맞는 종목을 대응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평소에 사야 될 종목을 지수가 빠진다 그럼 조금 더 아래에서 잡아볼까, 아니면 분할로 비중 조절로 나는 그냥 조금씩 그냥 물려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볼까,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시장이 급락을 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시장이라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 없죠. 아예 쉬는 게 답인데, 제가 보기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기에는 변한 게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모두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를 급락으로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혹은 뜻하지 않게 어디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뻥 터져가지고 급락을 해버린다든지, 지난번에 영국발 리스크도 사실 예측 가능한 리스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더 깊었던 거고요. 그러한 리스크가 지금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블랙스완 같은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제가 예측하는 범주에 없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시장 한한령 관련주 장 초반에 반짝했지만은 장전에 저는 회원님들한테 지수 잘 봐야 된다, 오늘 개파락이 커버리면 오히려 괜찮은데 개파락이 크지 않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특히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 이 화장품 섹터 단기 고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당장 이제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선반영해서 상당 부분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 같고요. 이 다음에 발표가 될 게 뭘까를 또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현재는 방역 완화 수준에서 나중에는 해외 봉쇄가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관광객이 그때부터는 몰려오겠죠. 저희도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해외 갔다가 들어가려면은 일주일씩 호텔, 과거에는 2주씩 격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섣불리 나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깨져버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에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해자가 살아있는 쪽이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숙박, 카지노, 호텔 이쪽이 이 이후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페이코 비번 유출 이슈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깜짝 이쪽 보안 섹터 강세였고, 통상 이런 이 블랙 테마라고 하죠. 오래 가지는 못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당일 이슈로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이후 이 빈살만 이후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은 원희룡이 사우디를 간다든지, 그로 인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약이 터진다든지, 혹은 각 개별 종목별로 개별 호재가 발생을 해서 뭔가 이슈화를 만든다든지 정도 해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최근에 이 증권사 쪽에 찌라시가 많이 돌았던 게 다올증권의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시간 외에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매각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슈 속에서 일단은 다올증권이 상가에 들어갔네요. 매각 이슈는 비교적 큰 이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워낙에 잡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종목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케어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저희는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떨어지면 케어제는 종목을 지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종목이고요. 분석을 해보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회사가 케어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주주의 저는 이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사업 구조도 괜찮고, 네, 독보적인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아 보이네요. 또, 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몇 개 있는데 SAMG 엔터라는 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미니 특공대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요. 저도 오늘 잠시 좀 상따 비슷하게 좀 진행을 하다가 상한가까지는 끌고 가지는 못하고 매도를 좀 했는데 내일장도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뭐 위니아나 유니드는 사실은 의미 있는 상한가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AMG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까지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죠. 단 한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 150업종이 힘들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2% 가까운 하락이다 보니까 다 밀려 내려오는 거고요. 거의 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시총 상위 종목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종목이 많을 때는 한 50개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20개도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시장 유동성 정말 문제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시가 말라있기 때문에 특히 장중에 이슈 없이 탁 튀는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피해야 되고, 그런 종목은 돌파 매매를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못 먹더라도 잃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올라갔다 떨어질 때 브레이크 없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데서 손실을 입고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아예 안 하면 돼요. 그걸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새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종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일단 마무리가 돼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12월 중순 넘어서 연말 정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문의가 좀 와서 그러는데요. 네, 뭐 일정을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보죠. 어제도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이 쌍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꽤 급격하게 올라오고 좋은 자리에서 일단 쌍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이 단기 박스권을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반등하고 밀려버렸죠. 반등하고 밀려버렸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일장 올라오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힘이 필요할 텐데, 오늘 시장이 저는 뭐 낙관할 수가 없는 게, 닉 티마리우스 기사가 또 기사를 하나 쓴 게 연준의 터미널 금리 레이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려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어디로 설정할지, 이게 이제 박스권이 하나의 박스권이 여기죠. 이 소박스권, 이렇게 소박스권이 여기에 형성이 됐었고, 이 박스의 길이만큼, 여기까지 박스니까 박스의 길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박스의 길이만큼 지금 옆으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박스권이 깨지면 이 길이만큼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박스권이 이탈이 크게 될 경우에는 이런 자리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2100포인트까지 뭐 본다라는 거는 너무 깊고,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놓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설마 이렇게 떨어질 수도 단기적으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불가능이 가능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열어놓고 일단은 봐볼 생각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하락폭이 더 커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밀리게 된다면
이 추세 하단 구간 700포인트 언저리까지 또 열어놓고 봐볼 생각이고, 여기서 운 좋게 올라가 준다면 확실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시세가 강하게 위로 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갇혀있는 시장 속에 있다 라고 보는 게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가 지금 하락폭이 살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대형주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강했던 몇몇 종목군들 있죠.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좀 올라왔었는데, 수급이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된다면 또 하단 구간에 기회가 오는지 열어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겠지만은 포스코 홀딩스를 좀 개인적으로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내려오는지 좀 지켜볼 예정이고, 자, 그 밖에 대형주 중에 LG전자가 전장용 100조 이슈를 바탕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 LG전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대형주죠.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주고 일단은 장기평선 위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마지노선을 이 장기평선이 깨지면 나는 안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여러 차례 이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 슈팅을 내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카카오뱅크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 상승을 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저항권에 돌입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항에서 일단 개파락 출발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주가의 위치가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좀 더 양호하죠. 덜 빠졌고 양호한데, 파라다이스도 이 아래 구간들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21선 근처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봐보고요. 호텔 신라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눌리는지 지켜보고, 코스맥스도 동반해서 같이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단기 파동은 좀 만들어 줬는데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주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다 싶네요. 자, 오늘 한안령 관련해서는 SAMG 엔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시가총액 2천억, 그 다음에 공모 청약 실패를 했던 종목입니다. 44대 1로 경쟁률도 매우 낮게 청산이 됐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들어왔으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텐데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못했어요. 바로 올라갈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공부도 청약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상장주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 돌파 이후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옆으로 좀 기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도 아니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매를 못 하다가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여기서 짧게 먹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통상 2시 30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투매가 자주 나옵니다. 투매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구간이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있는 자리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봐도 나쁘지 않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SAMG 엔터라든지 캐리소프트 전부 다 이 아동용 영상 캐릭터, 그 다음에 장난감 왕구를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주고, 캐리소프트도 사실 단기과열만 아니면 바닥권에서 이만큼의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종배 가능한 차트의 모습인데, 단기과열이 확실하기 때문에 얘는 지정 예고 같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캐리소프트의 재무는 매우 안 좋지만 이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어요.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넘기는 모습이 저는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밀리면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파동을 그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1월, 2월, 3월 연속해서 얘네가 준비했던 이 해외용 이 캐리 소프트 아이들인가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집이 들어왔구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강한 종목은요, 점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몇 차례 기다가 결국은 이 최대 거래가 터지는 이 지점을 넘는 순간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단순하게 지금 매집 중에 있구나,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눌리는 과정이 나오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저는 아마 잘 매매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서요, 이렇게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렸다가 빵 하고 날아가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를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괜찮겠다 라는 말씀. 자, 메타버스 좀 보죠. 지금 유프렉스라든지 애플의 이 일정 연기로 인해서 뭐 다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 또한 저는 찌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정대로 저는 원하는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계획인데, 유프렉스도 지금 좀 더 밀려주는 거 확인을 해보고 좋은 자리가 온다면, 항상 얘는 장기 평선 아래로 내려와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격하게 움직이면 밑에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 또 이런 추세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권까지 밀린다면 유프렉스도 보고, 맥스트도 거의 바닥권까지 다 치고 내려왔죠. 바닥권이 들어온다면 네, 한번 보고, 선익 시스템 얘는 별로 관심이 없고, 덱스터 상대적으로 덱스터는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아무래도 덱스트는 이 아바타 이슈도 좀 품고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덱스터는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처럼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덱스터는 좀 더 강한 것 같고, 제약바이오 중에 삼천당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하나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삼상이 완료됐는데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나왔다 라는 이슈로 인해서 일단 상한가가 갔는데, 오늘이 당규과열 3일차 맞나? 1, 2, 3 3일차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당규과열 3일차가 진행이 된 종목은요, 급락을 하게 되면 시가에 우수수 떨어졌다가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 종목은 우수수 떨어질 때 구간을 좀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구간에서 어디에서 힘을 모으고 어디에서 올라갔는지, 시가가 어느 지점에서 자리 잡았는지 대충 구간을 정해서 보면은, 얘가 급락을 떨어졌을 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내일은 이 종목을 봐볼 생각이고요. 자, 그 밖에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매각 이슈가 좀 붙었는데, 오늘 아무 이슈가 없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올해 상장을 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일단 갭이 높게 뜨겠죠. 당연히 갭이 아주 높게 뜰 거고, 당연히 시가에서는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갭이 높게 뜨는 종목은 시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30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매각하고 다올증권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올증권이 올라갈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엄청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할 텐데 그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일단은 이슈가 매각이 터졌기 때문에 잘 봐봐야 되겠죠. 과거 인터파크도 경영권 야놀자에 넘어갈 때 인터파크가 카이노스 매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카이노스 매드가 아마 과거 인터파크였을 거예요. 맞나? 인터파크 기억이 잘 안 나네. 인터파크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인터파크도 그런 이 경영권 매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수준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가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긴축의 우려로 움직일 때는 이 과거의 SCI 평가 정보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일단 바닥권에서 꿈틀대는 모습은 보여지네요. 이 구간에서부터 지수가 하락하면서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자리를 결국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지수가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뿜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려올 때 봐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지수가 많이 급락하면 돌파해서 한 차례 정도 시세를 뿜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최근 제주은행이 좀 강했는데 얘는 개별적으로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지라 단순하게 이제 긴축의 우려감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를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